어느 날 갑자기 파란 하늘을 보았는데 실이나 거미줄이나 모기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 벽에 단단히 붙어있던 혈관이나 망막을 뜯어당기게 되면 결국에는 망막 박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가 되면 망막이 벽에서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부분만큼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망막이 다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모두 안 보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연세한매단과 권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날, 비자, 모기 문자를 써서요. 대개의 경우 갑자기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란 하늘을 보았는데 실이나 거미줄이나 모기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부 비문증은 병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안에 염증이 있거나 유리체 출혈이라고 해서요. 눈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또는 망막박리가 있거나 이런 질병과 관련된 비문증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건 별개로 하고 눈 내부에는 투명한 젤과 비슷한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젊을 때는 이 젤이 균질하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젤이 액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에 물로 다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간에 물로 변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젤이 부분도 섞여 있다 보면 쉽게 말해서 물 속에 젤 같은 것이 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이 통과하면서 떠 있는 젤 같은 것들이 허공에 그림자가 비춰져서 날파리나 실처럼 또 거미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유리체가 액화되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만 그걸 비문증으로 느끼는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저도 30대 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문증이 시야의 중심에 왔을 때는 의식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쫓아다니면서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께도 자꾸 찾아보지 말고 적응해 보시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적인 비문증이 아닌 단순 비문증이라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응해 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찾아보고 따라다녀 보면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또 하얀 벽을 보면 더 잘 눈에 띄게 되죠. 그림자가 비치는 거니까요. 적응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적응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불필요하면서 반복적인 신호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 우리가 기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차가 출발하면 처음에는 철길에 기차 바퀴가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죠. 한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신경 써서 들어보면 또 잘 들리죠. 이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신경을 써서 보려고 하면 더 잘 눈에 띌 것이고 무신경하게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로 생기는 비문증 말고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생긴 비문증은 환자분이 스스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 내부에 있는 유리체 젤이 균질하게 꽉 채워져 있다가 액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벽에서 분리가 되는데요. 깨끗하게 분리가 된 사람들은 망막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다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면서 망막이나 혈관에 단단히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뜯어지면서 액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뜯어진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문증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적응하면서 사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비문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2차적인 합병증이 오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비문증, 예를 들면 출혈이 있거나 망막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문증을 없애자는 목적으로는 그 수술을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분이거나 비문증이 너무 심하고 시축을 가리는 고정된 비문증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만에서 한 논문이 나와서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성분이 비문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문은 이제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파인애플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비문증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파인애플을 드시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노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비문증이 생겼고 그것이 망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 벽에 단단히 붙어있던 혈관이나 망막을 뜯어당기게 되면 결국에는 망막 박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가 되면 망막이 벽에서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부분만큼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망막이 다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모두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속히 수술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비문증에 대해서 이미 안과에서 검사를 하셨고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고 변화가 없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비문증이 심해져서 떠다니는 것이 확 많아지거나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이 느껴지거나 시야의 어느 한 부분이 가리워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망막 박리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속히 안과에 가셔서 재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비문증이 새로 생겼다고 하면 생긴 시점에서부터 4 내지 6주 정도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과격한 운동을 삼가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하면서 헤딩을 하거나 격투기 같은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수영하면서 머리로 다이빙을 하거나 이렇게 머리에 급격한 가감 속에 있는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4 내지 6주 정도 지나서 유리체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활동에 제한은 없겠습니다. 유리체가 액화되어서 일부는 벽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일부는 붙어 있는데 이때 급격한 가감 속에 의해서 망막이 틀어지는 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높아심에서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루테인은 비문증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는 아니고요. 황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문증을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루테인을 먹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양제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근시가 심한 사람은 좀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나이에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염증이 있거나 할 때도 유리체 액화가 좀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액화 자체를 병적인 현상으로 여기지는 않으니까요. 생겼을 때 처음 생겼으면 안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상이 없다 하면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요. 변화가 있을 때 또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문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연세한의대과 권상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